자, 32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지문 내진 5지문 정도 나갈게요. 자,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자, 지난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자,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쓴 거고요.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to reduce. 자, reduce는 지금 the debt of poor nations까지 투부정사구가 앞에 있는 agreements를 수식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부 합의가 있었대요, 계속. The debt은 빚이란 뜻이죠. 부채.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를 좀 줄여주려고 하는 일부 합의가 좀 있었는데, 하지만 other economic challenges remain.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다는 건 다른 데에서 뭔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non-tariff, 지금 tariff라는 영어 단어가 가장 세계에서 핫한 단어죠. 관세란 뜻입니다. 자, 관세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만 그냥 3개면만 틀어도 한 미친 아저씨 때문에 지금 겁나게 유명한 말이죠. 자, tariff인데 non이니까 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non-tariff trade measures. 이렇게 measure는 여기서 조치, 정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관세 정책은 가령 such as quotas, subsidies, sub가 밑에지. 그러니까 밑에 깔아두는 돈이라 해서 그래서 보조금이에요. 그 subsidies and restrictions on exports. 자, exports 수출에 있어서 조금 규제를 두는 거. 이런 것들이 are increasingly prevalent. 점차 만연하고요. And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될지도 모른대요.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근데 이 reasons, 즉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무역과 관련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제정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한미 FTA만 해보셔도 이해가 될 텐데 한미 FTA 들어올 때 어디가 제일 극구 반대하고 결사항전했을까요? 어느 산업이? 농업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하잖아요. 미국의 그 대농업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싸게 관세 없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무역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유인 거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그리고 야, 비관세가 붙잖아. 관세가 안 붙어. 이거 누구한테 좋아? 그치? 오히려 외국에 더 질 좋은, 그러니까 질 좋은 퀄리티의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자국에 있는 수요가 그걸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뭐래? 부채를 탕감해 줬더니 결국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국가 간에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이런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관세는 결국 뭐예요? 관세를 안 물리니까 그대로 외국의 상품이 우리 시장을 다 점유해서 다 해먹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 관세 매기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왜 항상 니네 물건만 사주는 그런 호구가 돼야 되냐? 왜 우리는 늘 무역 적자여야 되냐? 우리도 무역을 좀 흑자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니네도 좀 사주고 그리고 우리 너네들한테 관세 다 매길 거야. 이렇게 한 게 트럼프의 논리죠. 했더니 지금 경제 씹창나고 있죠. However, 하지만 they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s from countries. 그래서 어떤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이런 수출에 있어서 discriminatory는 무슨 뜻? 차별적인이에요. 차별적인. 그러니까 뭔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자, discriminatory effect를 지닌다라는 거에서 뭐가 발생한다?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불평등 영어로 뭐예요? inequality. 자, that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of non-tariff measures imposed by rich nations. 이 질문은 내용도 참 좋은데 어법 포인트도 많으니까 둘 다 묶어서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주격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요거는 축약해서 lacking으로 줄여도 되죠. 분사구로. 그리고 countries 복수니까 복수 취급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들요? The resources.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요. 근데 그 자원이 지금 정관사 더 붙었지. 그럼 투부정사는 딱 봐도 뭐야? 뭐뭐 할 자원이라고 하면 되겠지. Comply with requirements of non-tariff. 이런 비관세 정책에 있어서
요구 조건을 수능할, 따를 그런 자원이 애초에 부족한 국가들로부터 수출을 받을 때 차별이 생긴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imposed는 이 measures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이런 규칙들이 형성됐으니까 부유하지 못한 국가들은 계속 끌려가는 거지. 자, comply with는 conform을 써야 돼, confirm을 써야 돼. comply with 유의어. confirm이야, conform이야. conform이야. 자, confirm은 무슨 뜻이야? 확인받다, 확인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4번 가령 for example, the huge subsidies. 크나큰 subsidies. 보조금이 that rich nations give to their farmers까지가 이거는 격이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그들의, 즉 여기 대열은 부유한 국가겠죠. 부유한 국가에 있는 농부들에게 이 선진국들이 주는 이런 보조금이 subsidies가 주어고 여기서 make가 동사가 되죠. 딱 봐도 it 보자마자 시훈아 뭐겠어 이거? make it very difficult래. 근데 이 가리킨 게 앞에 없지. 이거 뭐야 이거? 가목적어고. 자, 그 뒤에 바로 for 나왔네. 그러니까 경영이 뭐야? 그래서 to compete with가 찐목적어죠. 자, 이 지문은요. 어법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어법도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민의 농부에게 주는 이 엄청난 보조금이 매우 어렵게 만든데 다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뭐 하는 걸? 그들과 경쟁하는 걸. 이것 때문에 중국이 두드려 맞는 거야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니까 뒤에서 몰래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때려. 그리고 얘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부품을 만들어, 금속 부품. 그러면은 하나가 한 7,000원 정도 해야 돼. 7,000원에 팔아. 이것도 나름 싸게 파는 거야. 근데 중국이 얼마에 판대? 막 900원, 막 1,000원 막 이렇게 판대. 이거 씨발 이게 게임이 되냐고. 그래서 이거 제일 심한 데가 그거야. 풍력 발전 이런 그 재생에너지 있지.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 막 그 재생에너지 얘기만 나오면 자꾸 보수 쪽에서 막 중국이 어쩌니 막 한 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 중국이 점유율이 압도적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짜 중국에 아예 비비지를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터빈을 만드는데 한 10,000원 든다고 쳐. 근데 중국은 무슨 씨발 말도 안 되게 막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수급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딱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물량을 겁나게 만들어 갖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그게 테무야. 테무랑 알리로 전 세계다 다 덤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많이 만든 거야. 과잉 생산. 그래서 그걸 템으로 다 뭐라고? 그 물품을 1,000원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파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유통을 다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뭐 쿠팡 있고 독자적인 유통망이 있으니까 테무가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 저기 막 필리핀 막 이런 데 있지. 애매한 중진국 거기가 지금 죽어나고 있어. 지금 중국이 다 이렇게 교란시키고 있어 지금. 거의 황소개구리예요 지금. 그래서 another example would be domestic health. 얘들아 여기서 domestic은 뭐야? 국내. 그래서 또 다른 예시는 어떤 건강이나 안전에 있어서의 규정, 그 국내 규정을 줄 수 있을 텐데 which, 자 콤마 있지? 계속적용법. 그래서 이 규정들이 though not specifically targeting, 자 그래서 though 여기 지금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지금 targeting,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 왔지? 그러니까 targeting, 능동의 현재 분사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지 뭔가 수입을 겨냥한 건 아닌데 근데 걔네가 impose significant costs, 엄청난 비용을 외국 제조업자들한테 매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그 사람들 규제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인데 아리백 들어봤어요? 이거 겁나 중요한 시사상식이 뭐예요?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싹 다 하겠다는 거야. 이거 유럽이 주도하고 있었지. 이거 왜 유럽이 이거 왜 했을까? 유럽 앤 미국이. 재생에너지는 착한 거니까? 이거 중국 견제야. 왜냐면 중국이 이게 없잖아. 우리 미세먼지 심한 게 뭐야? 쟤네가 다 동쪽에다가 싹 다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겁나 지었잖아. 10년 초반부터. 왜냐면 내가 니네 나이 때 미세먼지가 아예 없었어. 황사만 있었지.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면 중국이 유럽 못 들어오거든.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한 것만 들인다? 그러면은 중국은 무력화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견제한 거야, 이거. 근데 그게 어쨌든 환경 규제인데 그게 중국에 영향을 이빠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seeking to conform to the importers market. 분사구 수식이죠. conform 나왔네. 그러니까 앞에 comply with 같은 거 빈칸 뻥 뚫고 찾으라고 하겠지.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ndustries in developing markets may have more difficulty.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산업들은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겠죠.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absorb, 대처하는 거니까 이거는 address 같은 단어로도 치환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반드시 뭐 써야 돼요? have difficulty 무조건 ing 써야죠. 무조건 동명사 자리지. 왜? 여기 뭐가 생략되니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니까 in이 생략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동명사 자리죠. 자, 이 지문은 어법 출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한글만 후딱 쓰고 가. 아,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자, 뛰쳐가. 자, 꼭 들어야 돼요. 오늘 올리셔야 돼요. 오늘 당연히 올리지. 10시에 바로 올릴게. 끝나고 와도 되고. 몇 시까지 하는데요? 어? 몇 시까지요? 이 수업? 8시 10분? 자. 아니면 빨리 업로드 할게 학원에서 듣든가. 갔다 와서요? 갔다 와 그럼. 자, 이제 바로 봅시다. 자, 잘 다녀오시고. 무역 장벽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무역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 체계를 누가 만들었으니까? 애초에. 그치? 무역 체계를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게다가 무역 이외의 간접적인 장벽이 개발도상국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거죠. 따라서 현대의 자유무역 체계는 선진국에 편향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차별당하여 애초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국가 간에서도 통용된다는 게 슬픈 현실인 거죠. 자, 편향적이다, 치우쳐졌다, 당연히 뭐라고 하면 돼요? biased, 그다음에 partial. 자, 그리고 유리하다,
advantageous. 차별하다는 discriminate. 자, 이렇게 해서 32번까지 봐서 자, 시즌 4가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교재 시즌 5를 통해서 이번 기말고사 진도를 끝내도록 합니다. 자, 다 하셨으면 33번 지문 넘어옵니다. 자, 요즘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용도 너무 좋아. 근데 어법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겸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아, 너 중간고사 시험 짓지? 네. 이놈 새끼가 지금 잃어버려갖고 너 그거 갖고 와. 그래야 내가 그 중간고사 출제경에 맞춰서 파이널 모의고사 만들 테니까. 알겠지? 언제 가져올 수 있어? 내일이요. 내일? 그럼 내일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예. 그냥 나 그 갖고 있어도 되지 당분간. 예. 응. 꼭 내일 그럼 꼭 줘놔. 다음 주에 만들게. 뭐라고? 이따가 적어놓을게요. 아. 자, 로버트 블랙버그 and 스티븐 허. 스티븐 허시라고 읽으려나? 호크라고 읽으려나? 어쨌든 스티븐 허시 noted that. 자, 이 두 아저씨는 어떤 사실에 주목했냐면 in a changing environment. 자,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전치사고 삽입됐죠? 자, it is not clear. 그러니까 지금 접속사 안에 또 접속사가 있는 거잖아. 찐주어. 자,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주목했대. Consistency is always a virtue. virtue가 무슨 뜻이에요? 미덕,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장점. 그러니까 항상 늘 장점이진 않는다라는 거야. 뭐가? Consistency, 일관성이. 뭐 할 때? 환경이 변할 때.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선 일관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지. And that, 자, 이 that은 뭐야? One of the advantages, 자, one of니까 복수 써야지. Of human judgment.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one이니까 동사가 is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니까? The ability to detect change. detect 무슨 뜻? 감지하다. 그지?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투부정사 형사로 쓰였고요. 바로 변화를 감지하는 게 인간의 능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that은 뭐예요? 이 that. 자, 일관성이 항상 장점이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목했고, 그리고 인간이 변화를 잘 감지한다라는 걸 주목했다라고 해야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법 포인트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 뭐다? 변하는 환경에서는 변화를 감지해서 그에 맞춰서 적응하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계속 꼿꼿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자, thus, 따라서 in changing environments, 변화하는 환경에선 it might be advantageous. 이게 더 이득이 될지도 모른대. 자, 투부정사는 당연히 진주어죠. To combine human judgment and statistical models. 통계학적 모델, 통계 모델과 인간의 판단을 결합하는 것이 더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자, 그럼 통계 모델이라고 저렇게 딱딱하게 쓰여있는 이 직역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겠지. 통계 모델이 뭐야 이거? 통계 모델이 뭐예요? 야, 표준정규 분포 그림 그려봐. 어떻게 그려? 표준 종교. 확통 아직 안 했어? 아직 진도를 안 야, 표준정규 분포 그려봐.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표준정규 분포야. 이걸로 니네 표준 점수 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무조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규칙적인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반복적인 패턴을 얘기한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규칙성이지.
그러니까 결국 statistical models는 뭐랑 같은 말이야? consistency랑 같은 말이지. 자, 그럼 규칙성 영어로 뭡니까? consistency 동의어. regularity라고 하면 되죠. 결국 statistical models가 regularity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를 combine, 섞으래. 섞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래, 이거. 둘 다 겸비하라는 거잖아. 둘 다 필요하다. 자, 인간이 그냥 그 순간에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만 해서도 안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통계 모델에 따라서 하던 대로만 해서도 안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자, Blackberg and Hush examined this possibility. 그래서 이 가능성을 실험을 했는데 by having, 자, 요거 딱 봐도 having supermarket manager를 했으니까 슈퍼마켓 매니저를 내가 갖고 있겠어요? 뭐예요, 이거 당연히 이 행동을 시킨 거겠지? 그래서 원형 부정사 나온 거고. 자, 그래서 대형마켓 매니저들한테 forecast demand, 수요를 한번 예측해보라고 시켰대. for certain products, 어떤 특정 제품들에 있어서. And then, 자, 이거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 내기 딱이지. 야, creating이네? 이거 딱 봐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내오겠니? created나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create로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친구 누군지 물어보는 문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푸는 가장 직결되는 힌트, 그러고 나서라 돼 있잖아. 자, 그러고 나서는 누가 하는 거야? 실험자가 시킨 다음에 만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어법 문제 내기 딱이죠. 전치사 목적어 1, 전치사 목적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mposite은 합성, 종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냈대. by averaging this. 왜 composite이야? 왜 composite이라는 단어를 썼어? average는 동사로 쓰면 평균을 내다겠지. 이러한 인간의 판단을 statistical models의 예측과 함께 같이 평균을 내서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냈다? 왜 여기 composite이야? 위에서 뭐라 했어? 일단 요거는 뭐뭐에 기반을 하여 지금 분사구가 앞에 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위에 combine이라 했잖아요. 결합. 그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었다라는 거야.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거기 어차피 카메라 안 보여. 이게 안 보여요? 응. 자, 됐지? 여기까지? The logic was that. 그래서 여기에 논리는, 그러니까 정관사 더 썼지. 그러니까 이 둘이 실험을 통해서 도출한 논리가 뭐냐? 자동사에 보어니까 접속사 되시죠? Statistical models assume stable conditions and therefore cannot account for. 자, account for 무슨 뜻이에요? account for를 모르면 이건 수능 볼 자격이 없어. 거의 그 수준이야. 설명하다예요, 이거. 자, 그래서 stable conditions. 그러니까 통계 모델은 당연히 안정적인 안정적인 조건만을 가정하겠죠. 그러니까 뭐를 설명할 수 없어요? Novel events. 여기 딱 뭐라 돼 있어? 완전히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수요의 영향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이거 딱 어휘 문제로 진짜 제격이지. 그리고 이거 빈칸 추론으로 장난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니까 statistical model은 안정적인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스테이블과 뭐가 서로 반의관계? 너블이 서로 반의관계죠. 이거 이제 어휘 문제 내지는 빈칸 문제 냈을 때 잘 봐야 돼. 조심해. Such as actions, 가령 어떤 행동 taken by competitors were the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그래서 경쟁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동이나 아니면 신제품의 도입에 따른 이런 완전히 새로워서 통계가 없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건 통계 모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어른들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너네 20대부터는 어른들 말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어른들도 몰라요. AI가 생기면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때는 너네가 직관적으로 너네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너네 미래를 정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 알겠죠? 그래서 humans, however, 하지만 인간은 can incorporate these novel factors in their judgments. 이러한 새로운 요인들을 뭐 할 수 있다? incorporate, 하나로 합칠 수 있대요. 자, incorporate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통합하다. Unify. integrate. integral. integrate, 통합하다. 그래서 the composite,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이 종합, or average of human judgments and statistical models. 그래서 여기서 써줬잖아. 자, 이렇게 종합 지표가 그 뭐예요? 인간의 판단과 통계 모델의 평균치래. 그러니까 그 둘을 섞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composite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인간의 직관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한 예측, 이 두 개를 섞은 그 능력을 겸비한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prove to be 오히려 뭐 하대? 훨씬 더 정확하대. Then either the statistical models or the managers working alone. 그래서 혼자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 매니저든 사람이든 아니면 통계 모델이든 그냥 각각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자.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일관된 통계적 예측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변수를 예측할 때는 인간의 판단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를 겸비한 복합 예측 기법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과 통계를 통한 규칙성 예측을 결합한 방식이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변화한다 자체는 그냥 varying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인간의 직관 영어로 intuition.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 규칙성은 뭐라고 하면 돼? regularity. 예측은 뭐 predict, 뭐 forecast 다 써도 되는데 forecast는 이미 지문에 있고 anticipate가 예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잘 모르는 친구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anticipate를 써도 좋습니다.
자, 다 했으면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counter shading. 카운터가 뭐니? 반경. 반대지, 반대. 반경은 카운터 어택이고. 자, 이건 카운터 반대잖아. 근데 쉐이드가 그늘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자로 음영이라고 하죠. 그럼 뭔 말이에요? 카운터 반대면.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늘져? 그럼 반대되는 여기도 그늘지게 한다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게 카운터 쉐이딩. 자, counter shading is the process. 과정이래. 뭐? optical은 시각, 눈, 시각. 그래서 근데 그거를 flat하게 한대. 그래서 봐봐, 아까 잘 봐. 밑에는 이렇게 그림자죠. 근데 여기는 밝지. 그럼 여기도 그림자지게 하면 색이 똑같겠네? 그래서 평탄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를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태생적으로 여기 져 있잖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그림자 지게 해서 지금 음영을 똑같이 해버려서 그래서 flatten이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구분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위장 효과가 있는 거지. optical flattening. 그러니까 평탄화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위장의 효과가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위장 영어 써 있었나? 위장 안 써 있네. 자, 위장 영어로 뭐예요? 카모플라지. 그 camouflage. 진짜요? 게임에서 봤나 보네. camouflage. CAMOFLAUGE. camouflage라고 하면 돼요. That provides 뭐야? 뒤에 있었네. 그 심지어 스펠 잘못 썼네. 여기에 있을 줄 모르고 밑에 2번부터 10번 문장 보고 있었네. 아이씨 뭐야 어쩐지. 자, that provides camouflage to animals. 자, 주격 관계 되면서 그럼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위장 효과. 자,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게 해서 안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변 색이랑 동화시켜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 자, 해가 있어. 그리고 여기 물체가 있어. 그럼 쬐지. 그럼 당연히 위에를 쬐겠죠. 그러니까 지금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 위에서 이렇게 쬐는데 그러면 the object, 이 물체는 어디가 제일 밝겠어? 위에서 쬐니까. 여기가 제일 밝겠지?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알겠죠? 위에서 쬐니까 당연히 여기가 밝지. 됐어요? 자,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그러니까 아까 flatten이라 했지. 왜? 점차 그라데이션처럼 밑에가 제일 어두워질 거 아니야. 그라데이션으로. 그지? 그럼 그걸 flatten 하니까 다 똑같은 색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장이라고 한 거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쬐는 거니까 해가 만약에 여기서도 쬐고 여기서도 쬐면 그럼 다 빛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해는 하나고 위에서만 쬐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밝고 점차 내려갈수록 어두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점차 어두워진대요. Toward the bottom,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온 거야. 이런 과학 문제가 어휘 문제 많이 나오죠. This shading gives the object.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이 물체에게 뭐를 줘? Depth, 깊이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가 제일 어두우니까 그라데이션만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allows, 동사원, 동사 to.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The viewer to distinguish its shape. 그래서 이거에 생긴 형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Thus, 따라서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but uniformly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서브가 밑에잖아.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색이라는 뜻이라서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심지어 동물이 정확하게 아니면 딱 균일하게 똑같은 색이야. 밑바탕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랑.
그래도 it will be easily visible when illuminated.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it is가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동물이 뭐 할 때 빛이 비춰지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서가 이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벌레가 있어. 벌레가 주변의 환경도 이렇게 주황색이라 쳐. 벌레도 주황색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 주변 색이랑 똑같으니까 안 보이겠지. 근데 얘한테 뭐 하면 햇빛에 빛이 쬐면 음영해지면서 뭐가 되니까 그라데이션에 따라서 밑에가 제일 어두우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쉽게 잡아먹힐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빛이 얘한테 쏘여야 돼.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일치불일치 같은 거 낸 다음에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도 얘가 식별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주변 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쉐이딩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most animals, however, are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대부분의 동물은 어디가 더 어둡대? 윗부분이 더.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어둡대. 왜? 나 이거 6번 문장 삽입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제일 중요해. 왜? 왜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더 어두워? 아니 카운터 쉐이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랑,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밑에가 더 어두워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몸을 태어날 때 밑에는 밝고 위에는 밑에는 밑에는 밝고 윗부분은 어둡게 하면 되지. 그러면 햇빛 쬐면 밑에는 어둡고 위에는 어두워서 쬐면 여기 밝아질 거 아니야. 위에 밝고. 그게 플래튼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카운터 쉐이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카운터 쉐이딩을 그러니까 달고 태어난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봐봐.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그래서 위에서 태양이 쬐갖고 빛이 비춰지면 the darker back is lightened. 그러니까 더 어두운 부분은 밝아지고 and the lighter belly is shaded. 그리고 밝은 부분은 그림자가 지겠지. 그러니까 위에는 어두운 등은, 그러니까 위에는 밝아지고, 왜? 빛을 쬐니까. 그럼 밑에 배 부분은 음영이 지겠죠? 그래서 the animal thus appears to be a single color. 그래서 하나의 색깔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easily blends in white the substrate. 그래서 섞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this pattern of coloration or counter shading. 그래서 그걸 counter shading이라고 부른다는 거잖아. 그게 destroys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in the organism. 자, 이 뭔 말이야? 생명체의 형태에 있어서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 뭔 말이야? 되게 뭐 안 좋은 말 써있지?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는 말 뭐야 이거? 자, 그럼 여기서 destroy는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파괴하다니까. 긍정 아니에요? 왜 좋은 말이야? 이거 긍정어야. 여기서 위장을 통해서 그치? 무술 숨기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는 말 자체가 뭐야? 위장을 한다. 시각적 인상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를 파괴한다는 거니까 시각적 인식 가능하게 한다,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destroy가 결국 뭐야? 시각적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파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긍정어니까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생명체의 뭐를 올린다? 생존 가능성 올린다는 거지. 이거 예전부터, 이거 되게 오래된 지문이거든. 23년 아니면 22년 지문이거든. 22년 거네. 그래서 이거 출제한 학교들이 저 9번 문장을 많이 건드렸어. 알겠지?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는 말을 애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9번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됐죠? 자, 저기 10번 문장 말만 할게요. 저 얼라우니까 뒤에 투부정사 써야죠. 그러니까 동물이 배경과 섞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위장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햇빛으로 인해 모든 생명체는 뭐라 해야 될까? 신체상의 음영의 차이로 형태가 시각적으로 구분돼 버리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포식자에게 뭐 할 수 있어? 감지당할 확률이 높아져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일부 동물은 어떻게 했다? 상반신은 어떻게 해야 돼? 카운터 쉐이딩이니까. 아랫부분을 자, 해가 쬐잖아. 그지? 그러면 쬐니까 밝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쬐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까? 어두울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러면 중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위에를 어떻게 하면 돼? 어둡게 하고 밑에를 밝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거 그래서 내신에서 진짜 아주 좋은 문제문이야 이거. 상반신은 어떻게? 어둡고 하반신은 밝도록 하여 역음영.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역음영이겠지? 역음영 원리로 위장 효과를 갖춘 거죠. 위장 효과라고 하지 마. 위장 능력을이라고 할까? 이건 능력이니까. 위장 능력을 갖춘다. 햇빛으로 인하여 음영이 생기는 문제를 반대로 음영을 만들어 색의 구분을 중화시키는 능력으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중화시키다. 영어로 뭐라 하면 될까? neutralize. 아까 카운터 맞는데? 카운터 뭐라고? 카운터. counterfeit는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counteract라고 하면 되지. 아, 중화시키다. counteract.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 지문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요걸로 낚시한다.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써. 뭘 그걸 쫓아오려고 그래. 천천히 해. 네 페이스에 맞춰서. 기다려 주잖아. 공부 잘 하고 있어요? 국어국들은 벌써 우리 35번 지문까지 왔어. 아니, 이번에 되게 빠른 거 같아. 뭐가? 영어 진도. 내 진도가? 오히려 더 느린데? 그래요. 너 중간고사가 더 지랄났어. 중간고사는 막판 4주째도 막 5지문씩 하고 그랬어. 니네 막 소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바꿨잖아. 막 문제도 주고. 너 그러니까 다 풀고 늦게 가 오늘. 알겠지? 그 내가 좀 있으면 정발고 직보해야 돼. 그래서 하고 있을 때 너 클리닉에서 다 풀고 가. 알겠죠? 지금 오아시스 타임도 엄청 계속 쭉 밀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내가 이렇게 진도 빨리 서두르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진도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세부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 다음 주 화요일에 내가 이제 딱 지문을 물어봤는데 네가 막 지문 내용을 제대로 얘기도 못해 막. 그러니까 간단한 걸 물어봤을 뿐인데 그러면은 그냥 중간고사 어게인이야. 그건 진짜 곤란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일만 안 터지게 하면 돼. 어떤 취지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35번 빨리 봅시다. 자, Adam Smith pointed out that Adam Smith는 뭐를 지적했냐? 접속사들 specialization. 자, 그러면 specialization이 전문화라는 뜻이에요. 전문화. 자, 경제학에서 이제 전문화라고 하면 어떤 하나만 딱 몰빵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specialization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을 통해서 중간에 삽입절을 꼽사리 껴서 낑겨 넣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삽입절이죠. 자, 그럼 전문화가 뭐냐? 이러한 전문화의 영역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웨어리니까. 이거 딱 봐도 어법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 위치로 장난치겠지? 자, 그럼 위치로 장난쳤다 쳐. 근데 일단 each of us라고 해서 주어도 있고 focus on이라고 해서 타동사도 있고 one specific skill이라고 해서 목적어도 있으니 주어랑 목적어 둘 다 있어서 대명사는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부사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leads to a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오히려 그게 더 전반적인 전체의 행복의 양과 수준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너는 너 잘하는 거 따로 하고 나는 나 잘하는 거 따로 했을 때 오히려 경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e idea is simple and powerful. 그래서 이 생각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such as food raising, clothing production, or home construction.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내가 계속 몰빵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each worker, 각각의 노동자는 gains mastery, 숙련도를 얻겠죠.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특정한 수준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추어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수준의 실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치? 그게 전문화의 기본이야. 그래서 specialization makes sense. However, only if. 그런데 전문화가 make sense. 말이 된대. 오직 뭐 할 때만? The specialist can subsequently. 뒤이어.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러니까 이거 딱 뭐 내기도 좋아. 순서 배열 내기 딱이죠. Trade his or her output with the output of specialists in other lines of activity. 근데 만약에 전문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경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했잖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영어 강사잖아. 영어를 막 가르쳐. 근데 만약에 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스팸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햇반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나 굶어 뒤지는 거야. 왜? 내가 쌀도 알아서 농사 지어야 되고 돼지도 다 잡아서 도축해서 스팸 만들어야지. 그치?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는 전문가가 없으면 나는 전문화를 하면 굶어 뒤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가능했었겠지.
It would make no sense to produce more food.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됐겠지. 뭐 하는 게?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게. 자, 이거 would지. 물론 시험에 내진 않겠지만 가정법 과거죠. 왜 가정법이에요? 야, 이럴 리가 있어? 이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반대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야, 필자가. Then a household needs, unless there is a market outlet to exchange that excess food for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그래서 이거는 아울렛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였죠. 그리고 excess는 이게 소위 우리 사회학 용어에서 잉여 생산물이죠. 그러니까 잉여니까 뭐라 써야 돼? 엑스트라 써도 되고 아니면 잉여. 그렇지, surplus. 이건 실제 경제학에서도 써요. 잉여 생산할 때 surplus로 합니다. 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내가 먹을 것 떼고 남아야 돼. 잉여 생산물이어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러니까 뭐야? 이 excess야, excess. 알겠지? 그리고 남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만큼 계잘해야지. 그치? 어설프게 하면 많이 못 만들 거 아니야. At the same time,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반대로 내가 시장 가서 음식을 살 능력이 없어. 그럼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it would not be possible.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불가능할 거다. 얘도 가정법이에요. It would not be possible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자, 내가 늘 얘기하지. 콤마하고 since 하면 이것 뜻 뭐야? 이유지?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가 애초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또 뭐를 시사하기도 해. 맨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을까? 야, 우리 조선시대 때 누가 제일 많았어? 농사꾼들이 제일 많았잖아. 그지? 농사꾼들이 제일 많다가 점차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이런 전문가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비로소 저게 가능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딱 이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스미스는 realized that 뭐를 깨우쳤냐? 자, 이게 그 유명한 the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업화를 얘기하죠.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왜? 왜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약을 받죠? 반면에 the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규모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문화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대. 자, 이게 7번이 제일 중요한데 7번이 이제 빈칸충 같은 거 나올 수 있어. 다음 장에 넘겨봐. 자, 다음 장 요거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여기 지문 독해서 정리해 줄게요. 왜 노동의 분업화가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될까요? 왜요? 왜? 전문화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문화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믿고 건물만 짓고 내가 믿고 수학만 가르치고 내가 믿고 신발만 만들 수 있으려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교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전문화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그만큼 전문화가 많이 될수록 뭐가 일어나니까? 높아질수록 뭐가 커지니까? 교역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선순환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지. 오늘 35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뒤에 네 지문은 토요일에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선순환의 성격. 선순환 계속 증가한다. 왜냐면 전문화가 되려면 시장이 필요하지. 그리고 시장이 커지려면 전문화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전문화가 계속 커지면 시장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려면 분업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업화가 이루어지려면 잉여 생산물을 도역할 뭐가 있어야 된다? 시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와 노동의 분업화 수준은 서로 무슨 관계를 갖는다? 상관 관계를 갖는다. 시장의 형성과 노동의 전문화에 따른 노동의 분업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다? 경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확장하다, expand 내지는 magnify. 상관관계. correlation.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36까지 딱 해서 토요일에 세 지문만 하려 했는데 안타깝게 오늘 네 지문 정도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35번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토요일에 네 지문 해서 39번 지문까지 다 끝내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떻게? 39번 지문까지 1부터 3단계까지는 다 끝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